온곤장강 동서수하니 낭화도진 영웅일세. 12성패 전두공이러니 청산이구 제한대 기도부 석양홍인고. 세차게 굽이치며 동으로 사라져 가는 장강 물결. 하얀 물보라 일으켜 천하의 영웅 호글들 다 쓸어 가버렸네. 옳고 그른 것도 성공하고 실패한 것도 고개 한번 돌리니 헛것이려니. 푸른 산은 예처럼 그 자리에 있는데 전영노을은 또 몇 번이나 나타났다 사라졌던고. 삼국지를 펼치면 제1회의 그 도원결의 편에 그 들어가기 전에 시가 한 수 나옵니다. 그 서시 또는 그 곤두사라고 하죠. 이 시의 키워드는 공입니다. 그 240토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또 400명이 넘는 영웅 호글들, 제자 가인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요 단 한 단어, 공으로 집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라 말에 카메라 삼각대처럼 이 벌려서 있던 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촉한, 또 손권의 오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던 삼국이 진무제 사마염에게 돌아가고 말죠. 삼국으로 나뉘어 다투던 일, 그 자체가 꿈이고 공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지 작가는 모든 존재의 공성과 몽성을 통찰한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를 사랑하는 삼국지 연구가 정원기입니다. 이번에 EBS에서 마련한 귀중한 강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삼국지 인물이란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뇌리에 각인된 삼국지 인물, 그런 인물들의 캐릭터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이 삼국지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수와 나관중, 또 모종강이란 이 주제를 통해서 삼국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이란 뭡니까? 세 나라죠. 지라는 거는 그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삼국지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삼국지는 본래 진수라는 사람이 쓴 기전체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삼국지가 있고 또 삼국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원말 명초, 그 이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또 역사 소설이죠. 이 삼국지연의의 연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역사 기록을 부연 설명했다. 이 말이 나중에 역사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체의 한 형식이 됩니다. 즉 진수의 역사 기록을 나관중이 허구를 덧붙여서 소설로 만든 것이 삼국지연의라는 거죠.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서기 289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시가 됐죠.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1368년경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000년이 넘죠. 1079년 차가 납니다. 진수와 나관중은 이 1000년의 시차를 두고 삼국지 하나로 연결된 이 사람들이죠. 진수는 나관중보다 1000년 이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수의 인적 사항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진수는 총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총나라 그 유비가 죽고 한 10년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후주 유선 때 태어나죠. 그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 살면서 명문가에서 장손으로 태어나죠. 진수도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태학이라고
최고 학부의 대학까지 갑니다. 엘리트 코스로 완전히 바른 거죠. 25살쯤 돼가지고는 바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누구에게 어디에 취직을 하는가 하면 재미있게도 그 삼국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강류의 그 부서에 들어가서 문서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습니다. 나중에도 진나라가 통일하죠.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 진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크게 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공부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글도 잘 쓴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 낙양으로 불러 올립니다. 삼국이 통일되던 그 해 280년부터 시작해서 삼국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삼국지입니다. 그게 장장 10년 걸렸어요.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의 모든 그 널려있는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삼국지를 집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가 나오고 극찬을 받았어요. 워낙 명문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필사해서 베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에서 소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국가에서 필사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정사가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인한 이제 정사가 되죠. 그런데 이게 쭉 내려오면서 민간에서 이야기가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뭡니까 판소리처럼 창과 사설도 나오고 굉장히 불어나게 그런 것들이 모이고 해서 천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민중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 그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겠죠. 허구들도 가미가 됩니다. 최종 정리한 것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이죠. 그런데 나관중의 생애는 아주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관중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주 혼란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말 명초에 동란 시기에 생존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나관중은 이제 평민 출신이죠. 요즘 이제 학자들이 그 출신지를 가지고 굉장히 서로 이제 이거 뭡니까 토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산서성 태원에서 태어났다. 산동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동성 동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자료상으로 볼 때는 산동성 동원 쪽에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관중은 또 그 밀란의 지도자 장사성이라는 그 사람이 지휘하는 농민 그 이제 밀란이 있었는데 나관중이 이 장사성과 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글들이 부분 보이곤 해요. 그 나관중이 그 사람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나관중은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인적 사항들은 아직까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는 소설 삼국지가 있죠. 이건 또 나관중본이 아니고 모종강본입니다. 모종강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관중만 이야기하지 모종강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관중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관중 원본이 나오고 난 뒤에 명나라 300년 동안 수많은 책들이 나와서 이 경쟁을 했어요. 그 경쟁한 거는 삼국지 전쟁의 그 경쟁보다도 더 복잡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도 부분 넣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현대에서 하는 경쟁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경쟁들이 일어났어요. 나관중본은 1300년대에 나왔다 그랬죠. 근데 모종강본은 160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종강본과 나관중본 300년 사이에 수많은 판본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종강본이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경쟁하던 그 판본들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 모종강본이 워낙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다른 판본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그 모종강본이 말하자면 300년 삼국지 판본 경쟁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천하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판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종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존유 피엄조가 확실합니다. 유비는 인군, 옳은 인군이고 조조는 악당, 유비가 정통이고 조조는 비정통이라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작가의 의도가 완전히 개입된 창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 의식이 뚜렷한 거죠. 여기는 이미. 그런데 이 모종강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 역시 명말 청초에 태어났습니다. 이 명나라가 한 300년 가까이 내려오다가 명나라가 망하고 또 청나라가 들어서는 그 시점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역시 국가 정권 교체기죠. 동란 시기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료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하죠. 단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모종강의 부친은 눈이 멀었어요. 이 모종강, 이 부친이 아주 삼국지의 전문가였던가 봐요. 부친이 삼국지 연의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데 과거에 내려오던 삼국지 연의들이 마음에 안 맞다. 뭔가 여러 가지 좀 쓸데없는 말도 많이 들고 거짓말도 많이 들고 너무 왜곡을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 같아요. 모종강은 자기 부친이 그 정리하는 작업을 도왔어요. 정리 작업을 하면서 삼국지 공부를 했는데 최고의 삼국지 전문가가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제 모종강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합작품이죠. 모종강 본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해서 삼국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종강 삼국지를 보고 있죠. 이 삼국지는 70%가 역사 사실이고 30%가 이제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70% 역사 사실에 적절하게 30%의 이제 허구를 집어넣은 거죠. 그 역사 인물들에게 피와 살을 이제 붙여넣은 겁니다.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살아 움직이고 관우가 청룡도를 흔들고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달리는 그런 것들이 그 역사서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70%다 30%다 하는 이 말은 사실 맨 처음에 청나라 때 학자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삼국지는 칠실사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와서 베이징 스판 다시의 그 저우원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공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 삼국지와 그 소설과 역사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대조를 해봤어요. 63%가 팩트더라. 그런데 후한서, 자치통감, 진서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칠실사무가 타당하더라.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하게 철저하게 아날로그적인 삼국지가 이 최첨단의 이제 디지털 시대인 지금 요즘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강한 생명력으로 더욱 강한 에너지로 계속 재탄생되고 있죠. 역사서가 나오고 난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고 청중이 듣는 이거 구비문학이죠. 그 다음에 잡극과 창과 사설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고 또 그 다음에 강사화본으로 그 다음에 강사화본에서 소설로 이렇게 변신을 했죠. 천년의 세월을 거쳐서 완성된 어떤 소설이죠. 이걸 적천문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읽고 보는 텍스트, 소설로 이렇게 변형되었다가 또 소설에서 직접 참여하는 텍스트, 즉 게임이죠. 장르와 영역 구분 없이 끊임없이 지금 변형 가능한 현재 진행형 문화 콘텐츠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소설, 정치소설, 전쟁소설, 무협소설, 거기다가 디지털적 요소까지 이제 두루 갖추게 된 거죠. 삼국지는 우리 동북아 한중일 세 나라에서만 이 스테디셀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미권에서만 해도 이 번역서가 20종이 넘어요. 또 시간적으로는 한 100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18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 속에는 5000년 중국인의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이 다 녹아 있는 거죠. 동북아 사람들의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인, 의, 예, 지, 신이죠. 이게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적인 삼국지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어한 삼국지가 있고, 태국에는 홍본이라고 태국화한 삼국지가 있고, 중국 문학이자 한국 문학이고, 중국발 동아시아 공동문학이죠. 인생학의 교과서요, 삶의 지침서로 삼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진소와 나간중 그리고 모종강을 통해 천년고전 삼국지의 탄생 연원과 그 변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세상을 꿈꾼 신흥 종교 교주인 장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